여러분은 몸에 나쁜 정크푸드를 이미 다 끊으셨을 겁니다. 피자도 끊었고 탄산음료도 포기하셨죠. 정말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고 계십니다. 하지만 체중계에 올라가 보면 숫자는 단 1kg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면 단단하게 튀어나온 뱃살은 여전히 그대로죠. 다이어트를 하는 과정에서 이보다 더 절망적인 순간은 없을 겁니다. 먹고 싶은 것을 꾹 참으며 희생하고 있는데 돌아오는 보상은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이 남몰래 음식을 많이 먹어서가 아닙니다. 그 진짜 이유는 바로 여러분이 철저하게 속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식품업계는 마케팅의 천재들입니다. 그들은 인슐린 수치를 치솟게 만들고 간을 망가뜨리는 대사교란 폭탄들에 심장 건강에 좋은 저지방 그리고 자연산이라는 그럴싸한 라벨을 붙여놓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음식들이 우리 몸의 건강한 에너지원일 거라 믿고 드셨겠지만 생물학적으로 이것들은 내장 지방을 무럭무럭 키우는 비료나 다름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건강한 척 위장하고 있는 7가지의 대사교란 식품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음식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건강을 챙긴다는 분들의 주방 찬장과 냉장고 안에 버젓이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특정 대체 우유가 왜 탄산음료보다 여러분의 허리둘레에 더 치명적인지, 과일을 갈아 마시는 것이 왜 지방간으로 가는 지름길인지, 그리고 다이어트 제품들이 대체 왜 우리를 계속 배고프게 만들도록 설계되었는지 그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과당과 엿당, 그리고 염증을 유발하는 기름의 생화학적 진실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7가지 식품만 끊어내셔도 여러분의 지방 연소를 가로막고 있던 화학적 방해물들을 단번에 치워버릴 수 있습니다. 먹는 양을 억지로 줄이실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저 건강하다는 거짓말에 속아 음식을 먹는 것만 멈추시면 됩니다. 자, 이제 주방을 싹 비워봅시다. 첫 번째 음식은 건강한 라떼의 배신자, 바로 귀리우유 오트밀크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오트밀크는 거의 모든 카페에서 건강을 위한 기본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일반 우유가 염증을 유발하거나 살이 찐다고 생각해서 오트밀크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오트밀크는 본질적으로 마시는 녹말, 즉 액체 탄수화물일 뿐입니다. 귀리를 우유처럼 만들기 위해 제조업체들은 효소를 사용해 녹말을 엿당, 즉 메가당이라는 특정한 당분으로 잘게 쪼갭니다. 이 메가당의 혈당 지수는 무려 100이 넘습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먹는 일반 설탕이나 포도당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치입니다. 즉, 여러분이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마시는 그 오트밀크 라떼가 코카콜라를 마실 때보다 혈당을 더 빠르게 치솟게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어마어마한 인슐린 폭발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인슐린 수치가 높다는 것은 곧 지방 축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아침부터 지방이 타지 못하게 지방세포의 문을 꽉 잠가버리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 셈입니다. 게다가 시중에 파는 대부분의 오트밀크는 부드럽고 크리미한 식감을 내기 위해 유채씨유나 카놀라유 같은 기름을 섞어서 만듭니다. 결국 여러분은 염증을 유발하는 식물성 기름이 듬뿍 섞인 액체 설탕을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장에 염증을 일으키는 가장 완벽한 레시피나 다름없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단맛이 없는 무가당 아몬드 밀크나 코코넛 밀크 혹은 차라리 동물성 생크림으로 바꾸세요. 지방은 인슐린을 자극하지 않지만 탄수화물인 녹말은 인슐린을 치솟게 만듭니다. 하지만 오트밀크가 기만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다음 음식은 건강함의 상징처럼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합니다. 두 번째 음식은 간을 망가뜨리는 독소, 바로 과일 주스입니다. 우리는 오렌지 주스 한 잔이 균형 잡힌 아침 식사의 시작이라고 믿으며 자라왔습니다. 비타민C가 풍부하니까 몸에 좋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우리의 간은 비타민C 따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간이 반응하는 것은 오직 과당뿐입니다. 오렌지를 생과일로 씹어 먹을 때는 풍부한 식이섬유가 당분을 단단히 붙잡아 주어 천천히 소화되기 때문에 간이 큰 무리 없이 분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렌지 6개를 즙만 짜서 마시게 되면 식이섬유는 모두 사라지고 순수한 과당을 여러분의 간문맥에 직접 꽂아 넣는 것과 같습니다. 과당은 매우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포도당과는 달리 오직 간에서만 분해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액체 상태의 과당을 간에 물밀듯이 쏟아부으면 간세포의 미토콘드리아는 심각한 과부하에 걸리고 맙니다. 결국 간은 어쩔 수 없이 그 넘쳐나는 에너지를 새로운 지방으로 합성하여 즉각적으로 살을 찌우게 됩니다. 과일 주스를 마시는 것은 술을 단 한 방울도 마시지 않고도 지방간에 걸릴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지방간은 곧바로 두툼한 뱃살로 이어집니다. 과일은 반드시 통째로 씹어 드시거나 아니면 그냥 깨끗한 물에 레몬즙을 살짝 짜서 드시는 것으로 바꾸세요. 제발 설탕을 물처럼 마시지 마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2가지 음식이 인슐린을 폭발시키는 주범이었다면 다음으로 소개할 이 음식은 여러분의 세포 구조 자체를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세 번째 음식은 심장 건강에 좋다고 둔갑한 파괴자,
바로 식물성 종자유, 즉 씨앗 기름입니다. 콩기름, 옥수수유, 카놀라유, 해바라기 씨유, 그리고 홍화 씨유 같은 것들입니다. 이 기름들은 콜레스테롤을 낮춰주어 심장 건강에 좋다고 홍보되고 있지만 인체 대사의 원리를 보면 건강에 끔찍한 재앙을 초래합니다. 이 기름들에는 오메가6 리놀레산이라는 성분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오메가6가 아주 약간 필요하기는 하지만 현대인들의 식단은 몸이 필요로 하는 양보다 무려 20배나 많은 양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도하게 들어온 리놀레산은 여러분의 세포막 곳곳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이 식물성 기름들은 구조가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몸속에서 쉽게 산화되어 썩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는 곧 온몸에 전신성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의 지방세포에 염증이 생기면 세포들은 인슐린 저항성을 띠게 됩니다. 즉, 세포가 이미 저장해둔 에너지를 태워서 내보내는 것을 완강히 거부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본인 스스로 몸속의 지방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자물쇠를 굳게 채워버리는 셈입니다. 세포에 염증이 가득 차 있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지방을 효율적으로 태울 수 없습니다. 당장 주방에 있는 이 샛노란 기름통들을 전부 내다 버리십시오. 요리하실 때는 차라리 버터나 기버터, 코코넛 오일 혹은 소기름을 사용하세요. 샐러드나 가열하지 않는 요리에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나 아보카도 오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정적인 지방을 먹어야 안정적이고 건강한 세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음식이 우리의 생체 리듬을 망가뜨렸다면 다음에 나올 음식은 아예 다이어트를 하려는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노리고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질이 훨씬 더 나쁩니다. 4번째 음식은 다이어터들을 노린 아침 식사의 함정, 바로 그래놀라입니다. 포장 상자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겉에는 통곡물 100%, 고가당 콘시럽 무첨가라고 아주 크게 적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뒷면에 작게 적힌 원재료명을 꼼꼼히 살펴보십시오. 귀리, 꿀, 말린 과일, 설탕, 메이플 시럽이 가득합니다. 그래놀라는 사실상 설탕이 듬뿍 들어간 과자를 잘게 부숴놓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엄청나게 밀도가 높은 무시무시한 탄수화물 폭탄입니다. 아주 작은 밥그릇 하나 분량만 먹어도 500칼로리에 40g이 넘는 설탕을 섭취하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자연스럽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는데 이럴 때 이런 설탕 덩어리를 먹는 것은 최악의 대사 오류를 일으키는 짓입니다. 기상 직후에 높은 코르티솔 수치와 설탕으로 인해 치솟은 인슐린 수치가 최악의 만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끔찍한 조합은 우리 몸에게 지금 들어온 에너지를 남김없이 뱃살에 꽉꽉 저장하라는 강력한 명령을 내립니다. 게다가 단백질과 수분은 턱없이 부족해서 포만감이라고는 전혀 주지 못합니다. 아마 오전 10시쯤 되면 배가 허기져서 또 다른 간식거리를 찾아 헤매게 될 것입니다. 달달한 아침 대신 짭짤하고 담백한 계란이나 아보카도로 아침 식사를 바꿔보세요. 바삭바삭한 식감을 포기할 수 없다면 차라리 견과류와 씨앗의 그릭 요거트를 약간만 곁들여 드십시오. 요거트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마트 유제품 코너에 숨겨진 역사상 최악의 사기극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5번째 음식은 다이어트 업계의 거대한 사기극, 바로 저지방 요거트입니다. 90년대의 사람들은 지방을 비만의 원흉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그래서 식품회사들은 앞다투어 요거트에서 지방을 완전히 빼버렸죠. 하지만 지방을 빼버린 요거트는 퍽퍽한 종이 상자를 씹는 것처럼 아무런 맛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족한 맛을 채우기 위해 무엇을 들이부었을까요? 바로 설탕입니다. 저지방 과일 요거트 한 컵에는 콜라 한 캔에 맞먹는 엄청난 양의 설탕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은 여기서 더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지방을 제거해버렸다는 것은 곧 뇌에 배가 부르다고 알려주는 포만감 신호까지 함께 없애버렸다는 뜻입니다. 건강한 지방을 먹으면 뇌에 배가 부르다는 신호를 보내는 CCK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반면에 설탕은 그저 살을 찌우는 인슐린만 미친 듯이 분비시킬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그만 먹으라고 신호를 보내는 CCK 호르몬은 완전히 제거된 채 지방을 축적하는 인슐린만 폭발적으로 자극하는 기형적인 음식을 드시고 계신 겁니다. 먹는 족족 뱃살로 저장되는데 입에서는 계속해서 배가 고프다고 소리치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언제나 지방이 원래대로 듬뿍 들어있는 무설탕 플레인 그릭 요거트를 고르는 습관을 들이세요. 거기에는 근육을 지켜줄 단백질과 포만감을 주는 건강한 지방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만약 단맛을 원한다면 신선한 베리류 과일을 직접 썰어 넣고 천연 감미료인 스테비아를 아주 살짝만 뿌려 드시면서 당분을 여러분 스스로 통제하십시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하지만 남은 이 2가지 음식은 식단 관리를 아주 철저하게 하시는 분들의 밥상에까지 교묘하게 숨어 들어가는 무서운 녀석들입니다. 6번째 음식은 자연이 만든 사탕, 바로 말린 과일입니다. 건포도, 말린 크랜베리, 말린 망고, 그리고 대추야자 같은 것들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그냥 평범한 과일이라고 굳게 믿으며 죄책감 없이 간식으로 주워 먹습니다. 하지만 말린 과일은 그저 젤리나 사탕 안에 비타민 알약 하나를 찔러 넣은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과일을 말리는 과정에서 수분은 싹 빠져나가고 끔찍할 정도로 당도만 끈적하게 농축됩니다. 여러분은 건포도를 입에 털어넣으며 불과 2분 만에 포도 50알을 거뜬하게 먹어치울 수 있습니다. 생포도 상태였다면 그 자리에서 50알을 단숨에 먹어치우는 일은 절대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이렇게 고농축된 엄청난 양의 과당 폭탄은 앞서 말한 과일 주스처럼 여러분의 간을 사정없이 융단 폭격합니다. 그리고 처리하지 못하고 쏟아져 내리는 엄청난 잉여 에너지를 간은 그 즉시 중성지방으로 변환시켜버립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내장 지방이 있다면 말린 과일을 먹는 것은 체지방 연소를 당장 멈추라는 정지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무조건 당지수가 낮은 신선한 생과일을 드십시오. 베리류나 수분이 많은 멜론 혹은 풋사과가 훌륭한 대안입니다. 과일 본연의 풍부한 수분과 부피감이 있어야만 뇌가 비로소 포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헬스장에서 땀 흘려 운동한 뒤에 근육에 좋은 일을 한다고 굳게 믿으며 꺼내 먹는 바로 그 음식입니다. 마지막 7번째 음식은 헬스인들의 간식, 바로 단백질 바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가장 악랄하게 속이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포장지 전면에 크게 적힌 단백질 20g이라는 글자만 보고 탁월한 선택을 했다고 뿌듯해 하시겠지만 당장 그 포장지를 뒤집어 보십시오. 성분표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분리대두 단백질, 설탕보다 혈당을 더 끔찍하게 올려버리는 말토덱스트린, 장내 유익균을 다 죽여버리는 수크랄로스, 그리고 싸구려 식물성 기름으로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시중에 파는 대부분의 단백질 바는 그저 불량식품 초코바에 단백질 가루를 눈곱만큼 뿌려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들은 온갖 인공 첨가물로 버무려진 초가공 화학물질의 폭풍이나 다름없습니다. 단백질 바에 들어있는 정체불명의 가짜 식이섬유와 인공 감미료들은 심한 복부 팽만감과 끔찍한 장내 염증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장내 염증은 몸 전체에 극심한 스트레스와 코르티솔 호르몬 수치를 치솟게 만들고 결국 그 모든 찌꺼기들은 흉측한 뱃살로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살을 빼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은 우리 몸의 대사를 꼬이게 만드는 이 방해물들을 말끔히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건강한 척 위장하고 있는 가짜 음식들에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가공되지 않은 단일 원재료 그대로의 영양이 꽉 찬 진짜 건강한 음식을 챙겨 드셔야 합니다. 건강한 척하던 이 7가지 사기꾼들을 식단에서 몰아내면 치솟았던 인슐린 수치가 바닥으로 뚝 떨어지고 끓어오르던 몸속의 염증이 차갑게 가라앉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우리의 몸은 굳게 닫혀있던 지방 창고의 문을 열고 에너지를 활활 태워도 안전하다는 진짜 신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주방을 깨끗하게 비우고 병든간을 해독하여 뱃살의 사이즈를 획기적으로 줄여보십시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